안녕하십니까? 벌써 새 학기가 2학기가 시작이 됐네요. 이번 2학기에는 여러분들하고 색조 화장품 개발 및 제조 실험이라고 하는 그런 교과를 같이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학기에는 기초 화장품 개발 및 제조 실험을 같이 초기에는 비대면 강의였었던 탓에 온라인 수업을 했고요. 그리고 후반부에 우리가 학교에 이제 출석을 해서 대면 수업을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이번 2학기에도 이 코로나 때문에 일단은 중간고사 전까지는 비대면 온라인 수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아마 중간고사 이후에는 지난 1학기처럼 이제 온라인이 아니라 출석을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실험실에서 실험을 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될 걸로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예, 오늘은 바로 이제 첫 시간이고 해서 우리가 앞으로 색조 화장품 개발 및 제조 이 교과에서 어떠한 것들을 갖다 다루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색조 화장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색조 화장품에 쓰여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다 만들어 볼 겁니다. 예, 직접 제조 실험을 갖다가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제조 실험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향후에 화장품 회사 또는 화장품 관련의 일을 갖다가 이제 뭐 연구개발이라든가 또 제조 혹은 생산 이런 것들을 할 때 실제로 이제 그런 그 전문적인 지식으로 이제 활용을 하게 되겠죠. 예, 바로 이렇게 색조 화장품 개발 및 제조 실험을 통해서는 색조 화장품 관련의 용어를 갖다가 이해를 한다라든가, 뭐 여기에 용어들은 원료가 될 수도 있고, 또 실제 어떤 현장에서 활용하게 되는 그런 이제 공정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고요. 예, 그러한 관련된 용어들을 갖다 이제 이해를 하게 될 거고, 또 색조 화장품의 제조 원리를 갖다가 이제 이해를 하게 될 겁니다. 더불어서 또 이 색조 화장품에 굉장히 다양한 원료들이 이제 사용이 되는데요. 그런 원료에 대해서도 같이 공부를 하게 될 거고, 또 색조 화장품을 어떻게 만들지 제조하는 기법들, 그 기법에 대한 다양한 종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직접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익히게 되겠죠. 또 기존에 어떤 색조 화장품에 쓰이는 그런 원료들, 안료라든가 또는 뭐 염료라든가 이런 것들 이외에도 색조 화장품에 굉장히 그 천연 원료를 포함해서 다양한 소재들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고 또 활용이 되고 있어요. 바로 그러한 측면에서는 다양한 소재를 활용을 한 또 색조 화장품을 제조하는 그러한 그 전문적인 지식을 갖다 습득하고자 하는 것이 이 강의의 이제 목표이고요.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는 것처럼 화장품 그러면은 크게 우리가 지금 이제 이번 2학기 때 하게 되는 것은 색조 화장품에 대한 제조 실습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겠지만, 사실은 화장품은 화장품법에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뭐 누차 반복해서 들었었던 내용이지만 화장품법에 의해서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 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또는 문지르거나 또는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렇지만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즉 부작용이 없는 그런 제품을 화장품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 화장품법에서는 동시에 기능을 위주로 한, 즉 효능을 위주로 한 그러한 이제 제품의 경우를 기능성 화장품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죠. 그래서 기능성 화장품은 기존의 피부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리고 두 번째가
피부의 주름 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그리고 세 번째가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또는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제품. 즉 자외선 차단제의 역할을 하는 이런 세 가지를 기능성 화장품 이렇게 정의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2016년 8월에 입법 고시가 돼서 2017년부터 이제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냐면은 모발의 색상을 변화시키는 것들, 즉 연모제라든가 또는 탈색, 탈염제, 이것도 기능성 화장품으로 넘어왔죠. 기존에는 이게 기능성 화장품이라기보다는 의약 외품이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기능성 화장품으로 넘어왔고, 또 두 번째가 이제 채모의 제거에 도움을 주는, 즉 제모제도 기능성 화장품으로 넘어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모발에 영양을 공급하거나 또는 탈모 방지 또는 모발의 굵기를 증가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즉 탈모 방지 역할을 하는 제품들을 기능성 화장품으로 이렇게 편입을 시켰어요. 마찬가지 요 위에 지금 말씀드렸던 1번, 2번, 3번은 기존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의약 외품으로 분류가 됐었던 그런 종류인데, 지금은 전부 기능성 화장품으로 넘어왔고요. 그리고 이렇게 의약 외품으로부터 화장품, 즉 기능성 화장품으로 전환이 된 거 이외에 또 세 가지가 넘어왔죠. 즉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를 갖다 개선하는, 즉 아토피 완화라고 하는 표현. 그 다음에 여드름성 피부로 인한 각질화, 건조함을 방지하는, 즉 여드름 개선. 또 그리고 손상 피부를 보호해서 튼살이나 피부 갈라짐을 갖다 개선하는, 피부 갈라짐을 개선하는 요 세 가지가 새롭게 신설이 돼서 기능성 화장품으로 넘어왔어요. 그런데 바로 최근에 작년 12월부터 입법 예고가 된 것이 하나 또 있어요. 뭐냐면은 요 네 번째에 있는 아토피성 피부. 근데 이게 화장품에서 아토피성 피부를 개선하고 치료하는 것처럼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다,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표현에서 이 아토피성 피부, 즉 아토피를 완화한다라든가 이거는 바꿨어요. 지금은 이제 바뀌어 있습니다. 어떻게? 아토피성 피부가 아니라 손상된 피부 장벽 기능을 회복하여, 손상된 피부 장벽 기능을 회복하여 보습을, 즉 건조함을 방지하는 기능, 건조함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혹은 건조함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제품, 요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아토피라는 말이 빠진 거예요. 아토피를 대신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손상된 피부 장벽 기능을 복원하여, 복원해서 바로 이렇게 건조함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제품. 이렇게. 그렇게 이제 아토피라는 말은 빠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 크게는 위에 기존에 있었던 세 가지. 미백, 주름 개선, 자외선 차단. 그 다음에 의약 외품으로부터 넘어온 세 가지. 연모, 탈색, 탈염, 그리고 제모, 탈모 방지나 모발 굵기 증가. 이렇게 세 가지. 이것이 이제 의약 외품으로부터 기능성 화장품으로 전환이 된 거고, 그리고 세 가지가 이제 신설이 됐죠. 손상된 피부 장벽 기능을 회복하여 건조함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제품. 그리고 여드름 개선, 즉 여드름 피부로 인한 각질과 건조함을 방지하는 그런 부분. 그리고 손상 피부를 보호해서 튼살이라든가 또는 피부 갈라짐을 개선하는, 이렇게 세 가지가 신설이 되면서 전부 유형으로는 한 9가지가 기능성 화장품으로 자리를 잡게 된 것이죠.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주름 개선, 미백, 자외선 차단이라고 하는 이런 세 가지의 기능성 화장품이 지금은 이제 확장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화장품법이 이제 바뀐 거고요. 자, 그렇다면 화장품의 기능을 우리가 여러 번
공부를 해서 이제 알고 있지만 화장품의 기능을 우리가 살펴본다면은 청결, 그리고 보습, 그리고 보호. 보호는 외부로부터의 어떤 자외선을 차단을 하거나 또는 오염물질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그런 이제 기능들인 거죠. 그래서 피지막을 형성한다라든가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영양 공급, 노화 방지나 또는 피부의 탄력을 증대하기 위해서 영양 공급을 해주는 기능. 이것이 피부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다섯 번째가 이제 미화작용이에요. 그쵸? 화장품의 기능으로서 얼굴 및 피부의 색조를 밝고 그리고 매력 있게 그렇게 변화시키는 방법이죠. 정의에도 나왔었던 그런 내용이죠. 이렇게 다섯 가지로 크게 이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1번서부터 4번까지 청결, 보습, 보호, 그리고 영양 공급은 보통 여기에 많이 쓰이는 것은 이제 기초 화장품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섯 번째 미화작용을 우리가 이제 색조 화장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다섯 번째 미화작용에 해당되는 얼굴 및 피부의 색조를 밝게 하거나 매력 있게 변화시키는,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산뜻하게 변화시키는 그러한 미화작용을 하는 색조 화장품이 우리가 이번 2학기 때 같이 개발도 하고 또 제조하는 실험도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죠. 색조 화장품은 그래서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메이크업 코스메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메이크업 코스메틱스로 되어 있어요. 색조 화장품. 기초 화장품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시 아세요? 베이스 코스메틱? 아니에요. 기초 화장품은 그냥 스킨케어 코스메틱 그렇게 되어 있어요. 즉 피부를 관리하는데 보통 이제 활용하는 그런 그 화장품이다, 제품이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다만 색조 화장품의 경우에는 메이크업이라는 것이 뭐죠? 뭘 바르다 이런 뜻이 아니라 사실은 메이크업은 청소하다, 정돈하다, 뭐 이렇게 밝게 변화시키다, 뭐 이런 의미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를테면은 뭐 어떤 문서를, 그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포장해서 좀 보기 좋게 바꾸는 것도 메이크업이라고 해요. 또 여러분도 혹시 경험이 있겠지만 호텔에 머물고 나서 내가 어디 나갈 때, 그럴 때 방 정리정돈 청소 이런 것들 좀 해주세요 라고 나갈 때 걸어놓는 태그에 보면은 Please make up 이렇게 되어 있어요. 메이크업이라는 것이 그래서 정리 정돈, 그 다음에 우리가 보기 좋게 그렇게 만드는 것을 메이크업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렇게 만드는 화장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이크업 코스메틱, 우리말로는 번역을 해서 색조 화장품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이제 영어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얼굴 및 신체 부위에 색상을 부여해서 결점을 은폐하고 또 장점을 더욱 돋보이게 해서 외적인 변화 그리고 심리적인 변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만족감을 부여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좀 더 매력적이게 보이게 하는 그런 화장품을 우리가 색조 화장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립스틱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죠? 또는 파운데이션, 또 뭐 섀도우, 또는 아이라이너, 뭐 등등의 것들이 전부 다 이 색조 화장품에 들어가는 것이죠. 바로 이 색조 화장품은 그래서 기능별로 분류를 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페이스 메이크업. 사실 페이스 뭐 다 얼굴인데, 눈도 얼굴이고 코도 얼굴이고 다 얼굴이긴 하지만 주로 이 바탕이 되는 색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꾸는 데 쓰이는 그런 이제 그 화장품을 갖다가 페이스 메이크업 코스메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베이스 메이크업이라고도 합니다. 바탕이 되는, 기본이 되는 그런 이제 어떤 톤이라든가 색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꾸는데 쓰는 이제 그 색조 화장품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메이크업 베이스가 여기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파운데이션,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파우더류들이에요. 그러니까 케이크류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트윈 케이크라든가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것들. 그래서 약간 피부톤을 갖다가 이제 뽀얗게 하거나 또는 피부 색깔을 밝게 하거나 이러한 것들로 이제 주로 쓰이는 것이죠. 그래서 크게 메이크업 베이스, 파운데이션,
파우더, 즉 백분유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분류가 되고 있고 주요 제품으로는 그래서 액상이라든가 크림이라든가 젤형 메이크업 베이스가 메이크업 베이스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피부색을 보정을 하고 피부를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색조 화장이 잘 되도록 도와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파운데이션이 얼굴의 색상 효과를 갖다 부여를 하고 조금 더 건강하고 밝게 표현하는 결점은 커버를 하고 하는 데 쓰이는 것들이죠. 그래서 액상 파운데이션, 크림상의 파운데이션 또는 투웨이 케이크형 그 다음에 커버 메이크업 뭐 이런 것들이 다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파우더류들이 보송보송한 화장 마무리들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피지 컨트롤을 갖다가 이제 하도록 하는 그런 이제 기능을 갖다가 부여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페이스 파우더, 컴팩트 이런 것들이 여기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베이스 메이크업 또는 페이스 메이크업 한쪽에는 이렇게 기본적인 색상이나 톤을 갖다 변화시키는 그 색조 화장품이 있는가 하면 다른 측면에서는 포인트 메이크업이라고 하죠. 이제 어떤 특정 부위만을 조금 더 밝게, 매력 있게, 선명하게 그렇게 만드는 이제 화장품인 것이죠. 그게 입술, 립, 그렇죠? 아이, 눈이죠. 네일, 손톱. 그다음에 이제 뭐 기타로는 이제 볼의 색상을 갖다 조금 더 밝게 하라든가 이렇게 이제 볼 터치라든가 또 컨실러 좀 결점을 이제 이렇게 감추는 컨실러라든가 볼렌즈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기타에 들어가지만 그래서 립, 즉 입술, 눈 그리고 손톱, 네일과 관련된 것들이 색조 화장품에 들어가죠. 그래서 입술, 립 메이크업만 하더라도 립스틱부터 시작해서 립 글로우즈 또는 립 틴트 이런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 거고요. 또 아이 메이크업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아요, 우리. 그렇죠? 아이라이너부터 시작해서 마스카라, 아이 섀도우, 또 아이브로우, 또 뭐 이제 뭐 펜슬류들 이런 것들도 있고요. 네일 메이크업의 경우에는 이제 네일 에나멜 혹은 탑 코트, 베이스 코트, 또 뭐 네일 젤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요즘 쓰이기도 하죠. 또 네일 라커도 있고요. 이렇게 손발톱을 변화시키는 것들도.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여러분들이 한 종류 이상 직접 제조 실험을 갖다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렌즈나 컨실러 뭐 이런 것까지 이제 포함이 되어 있죠. 이렇게 크게 페이스 메이크업, 베이스 또는 베이스 메이크업과 그리고 포인트 메이크업으로 분류를 한다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이스 메이크업에 들어가는 것들이 아까도 잠깐 얘기했었던 이런 종류들이에요. 그래서 파운데이션류들 또는 메이크업 베이스류들 또는 뭐 이제 뭐 톤을 갖다 이제 변화시키는 그런 이제 케이크류들이요. 트윈 케이크라든가 이런 류들도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거고 포인트 메이크업의 경우가 이렇게 립과 관련된 입술과 관련된 립 메이크업 그 다음에 아이와 관련된 눈에 쓰이는 아이 메이크업류들 그리고 뭐 이제 네일 에나멜이라든가 그쵸 네일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조금 볼 터치라든가 볼 렌즈 이런 류들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베이스 메이크업은 피부의 결점을 은폐하고 피부색을 갖다 조정해서 이미지를 갖다 변화시키는 그 톤을 갖다가 조정을 해서 조금 더 밝게 보이고 매력적이게 보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 포인트 메이크업의 경우에는 특정 부분에 적용해서 아름답고 밝게 표현을 해서 매력을 어필하기 위한 눈 화장만 하더라도 훨씬 이렇게 이제 밝게 보이잖아요. 또는 이 립스틱을 바르거나 립 메이크업만 하더라도 훨씬 뭐 우리가 보통 표현하는 뭐 섹시하게 보인다라든가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그러한 이제 화장품류들이죠. 이러한 이제 색조 화장품에 주로 들어가게 되는 구성 원료들은 체질 원료. 체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몸체가 되는 그런 이제 성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체 이런 것들이 많이 쓰이게 되죠. 이제 색조 화장품에는. 그래서 주로 이제 PMMA라든가 이렇게 아주 플라스틱 관련 분말도 고분자 분말들이 쓰이기도 하고요. 나일론 같은 경우도 쓰입니다. 또 판상의 분체는 밀착감을 증대하기 위해서 이제 쓰이는데 요거는 주로 이제 무기 재료들 우리가 광물 재료들이죠. 마이카라든가 탈크라든가
예, 활석이라고 하는 또 벤토나이트라든가 예, 또 일라이트 같은 경우도 여기 쓰이기도 하고요. 또 기타 피지 흡입력 증대를 통해서 하기 위해서 실리카 비즈라든가 또는 셀룰로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로 체질 안료로 쓰이고요. 이제 색깔을 나타내는 것들이 있잖아요. 색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일반 안료라든가 또는 펄 광택 안료가 이제 쓰이죠. 그래서 산화철 계통 또는 유기 안료들 이런 것들이 이제 쓰이고요. 산화철은 우리가 철은 녹슬면은 붉은색 계통을 나타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온도에 따라서 산화하는 그 정도들이 이제 변하고 또 그럼으로써 이제 색깔이 이제 달라져요. 그래서 산화철 계통은 검은 계통으로도 표현이 될 수 있고 붉은색 계통, 살색 계통, 노란색 계통 이런 류의 다양한 색깔을 갖다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펄 광택 안료 같은 경우는 반짝반짝하는 펄이라는 것이 진주잖아요. 그렇죠? 진주에 반짝반짝하는 듯한 느낌을 갖다 주는 그런 것들이죠. 이것이 이제 온모 티탄류들 또는 구안염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역할을 하고요. 또 기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분을 공급하거나 촉촉함을 부여하는 그런 이제 역할을 갖다 이제 하는 수상 원료들이 있고요. 또 피부의 유연성이나 매끈함을 부여하는 유상 원료들이 또 이제 기제로 쓰이기도 합니다. 이 기제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기본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정제수, 보습제, 점증제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가고요. 또 실리콘 오일이라든가 내추럴 스칼란 같은 경우가 유상 원료에 이제 쓰이고 있습니다. 또 미생물 오염을 갖다가 방지하기 위해서 방부제도 마찬가지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기초 화장품 실험할 때도 그쵸? 방부제가 들어갔었잖아요. 천연 방부제를 쓰기도 하고 혹은 파라벤류의 방부제를 쓰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리고 자외선 방어제, 자외선의 흡수나 또는 자외선을 갖다 이제 차단하기 위해서 또는 산란시키기 위해서 이산화티탄, 아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타 첨가제로는 이제 효능이나 효과를 갖다 부여하기 위해서 비타민이라든가 알부틴이라든가 또는 이제 비타민 E 같은 경우는 이제 산화방지제로 쓰이는 거고 알부틴 같은 경우는 이제 미백 기능을 갖다 이제 더 주기 위해서 쓰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구성 원료에 요것만 들어가느냐 이거 이외에도 첨가물들이 더 또 많이 들어가지만 주로 이런 주요 원료들이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뭐 화장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기초 화장품에서도 누차 강조를 했었지만은 어느 화장품이든 수상 원료, 유상 원료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수상과 유상을 갖다가 아주 균일하게 골고루 혼합시켜 주기 위해서 이렇게 계면활성제가 쓰이는 것이죠. 그래서 한쪽 끝에는 친수성기, 한쪽 끝에는 친유성기를 갖다 가지고 있는 동시에 가지고 있으면서 표면의 물성을 변화시켜 가지고 그래서 수상과 유상이 잘 혼합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계면활성제인 것이죠. 그래서 계면활성제는 수상과 유상인 물과 오일을 잘 혼합이 되도록 이렇게 계면활성제를 첨가를 함으로써 이렇게 미셀의 형태를 만들어서 잘 혼합이 되도록 하게 만드는 그런 물질인 거죠. 그래서 계면활성제의 종류로는 양이온성이냐, 음이온성이냐, 아니면 비이온성이냐, 또는 양적성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앞에서 같이 우리가 이론 시간이라든가 또는 기초 화장품에서도 우리가 배웠었던 거죠. 바로 이렇게 계면활성제를 통해서는 이제 수상과 유상을 가용화 형태로 만들 것이냐 또는 유화 형태로 만들 것이냐. 유화의 경우에는 에멀션이라고 하는 유화가 있는가 하면 또 뭐랄까 크림 형태의 유화가 있기도 하죠. 그렇게 이제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요 두 가지 앞에 가용화 유화의 경우에는 주로 이제 기초 화장품을 만드는 데 많이 쓰이긴 했지만 사실은 이제 색조 화장품에서는 색깔을 나타내는 색소 즉 알료나 염료가 쓰이기 때문에 분산을 하게 되죠. 주로 이제 고체 입자로 이루어져 있죠. 알료나 염료들이 분산을 하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가용화 유화 분산에 두루두루 작용을 하도록 활용이 되는 계면활성제를 또 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색소 화장품에서는 분산만 하느냐? 그렇진 않아요. 유화도 마찬가지로 포함이 돼서 분산을 시키면서도 유화 제품을 갖다가 표현을 하거나 아니면 가용화의 경우에는 거의 예가 없긴 합니다만 유화와 분산을 동시에 같이 활용하는 예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유화 기술은 뭐 OW형이냐, 즉
어떤 것이 연속상이고 어떤 것이 분산상이냐라고 하는 형태로 OW 에멀션이냐 아니면 W 에멀션이냐를 갖다 우리가 앞에서 기초 화장품에서 이제 배웠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색조 화장품의 경우에는 이것을 다시 OW 여러 가지 이제 유형으로 이제 그림이 되어 있지만은 이렇게 같은 액체 입자 혹은 그 유상 입자, 오일 입자 속에 저렇게 피그먼트라고 하는 안료들이 또 더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OW형이면 연속상인 수상에 저렇게 분산이 되는 거고요. WO형이면은 연속상인 오일상, 유상에 이렇게 피그먼트, 안료들이 분산이 되는 그런 형태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얘네들을 다시 이제 한 번 더 유화되어 있는 것을 다시 분산을 시키게 되면은 이렇게 WO형 다상 에멀션까지 만들 수가 있어요. 색조 화장품의 경우에도. 그래서 일단 WO형 유화제를 집어넣고 오일에다가 뭐를 섞냐면 안료를 섞어요. 그러면 오일 속에 안료가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예. 오일 속에 이제 안료가 들어가 있는 형태로 유화를 하면은 안료는 보통 이제 수상에 많이 녹거든요. 그러면은 WO형 에멀션이 된단 말이에요. 그쵸? 요렇게. 얘네들을 다시 이제 수상에다가 다시 집어넣어서 유화를 시키게 되면 이렇게 연속상은 수상이고 그 안에 유상이 있는데 그 유상 안에 다시 색상을 가진 안료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수상으로 이루어진 WOW형의 액상, 다상 에멀션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예. 분산 제품은 대략 이런 공정을 갖다 거쳐서 만들게 됩니다. 분체 성분인 체질 안료들이 들어가 있는 주로 안료들, 다양한 분말 형태죠. 여기에다가 결합제 성분인 탄화수소계, 유지류, 에스테르 실리콘 이런 오일상을 갖다가 혼합을 한 후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전부 골고루 이렇게 이제 혼합을 하게 되죠. 그리고 조색을 하고 여기다가 조색한 상태에서 기타 이제 첨가제를 갖다 이제 집어넣게 되는 거죠. 방부제, 보습제, 산화방지제, 추출물, 그다음에 향료 이런 것들을 집어넣고 혼합을 한 다음에 다시 또 분쇄를 하고 분쇄를 한다는 것은 더 잘게 입자를 부순다는 의미도 있지만 다시 아주 균일하게 혼합하는 의미도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성형을 해서 완제품을 만들기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요번 이제 강의 시간에 같이 강의라기보다는 우리 요 교과목을 갖다가 이제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론도 하지만은 이제 실습도 하게 되는데 이때 선정을 한 주제들이 이렇게 실제로 하게 되는 것은 10가지는 최소한 만들게 됩니다. 메이크업 베이스, 액상 파운데이션, 크림상의 파운데이션, 그리고 립스틱, 립글로스, 그리고 이제 아이 제품인 아이라이너, 아이섀도우, 마스카라. 그런 정도 덧붙여서 이제 아이브로우까지 하게 되고요. 그리고 네일 제품인 네일 에나멜까지 해서 10개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실험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참고문헌은 독자적으로 구성한 자료, 그리고 앞에서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기초 화장품에서도 저하고 또 다른 교수님들하고 같이 지은 현대 화장품 이론 및 제조 실습, 그 책을 갖다가 기본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실험을 갖다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참고된 신화장품학이라든가 또 향장품 제조학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참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업 자료는 구글 클래스룸에다가 이제 올리고 또 여러분들한테 이제 단체 카톡을 통해 가지고 수업 자료들을 갖다가 파일로 보내드릴게요. 혹은 사진으로 찍어서 이제 보내드리게 됩니다. 과제는 실험 보고서 또는 이제 실험 보고는 우리 1학기 때처럼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이제 보내시면 되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같이 원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유를 할 텐데 그런 것들은 구글 클래스룸에다 올리시면 되고 또 더불어서 동시에 메일로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평가는 보고서, 출석, 실험.
시험은 가능하면 안 보려고 하고 있고요. 이거 이제 실습 과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뭐 결석하게 되는 그런 경우에는 휴대폰으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 이메일, 연락처 다 이렇게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 첫 시간 색조 화장품 개발 및 제조 실험에 대한 개요를 설명을 했고요. 또 어떠한 내용들을 우리가 한 학기 동안 진행을 하게 될지, 또 어떻게 우리가 이제 이 색조 화장품 개발 및 제조 실험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직접 이제 그 활동을 할 때 그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간단한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